안녕하세요. 정확한 티칭 김대오 영어 강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명지고 1학년 25년도 1학기 기말고사 분석 및 2학기 중간고사 대비 계획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은재 영어학원에서 고등영어를 맡고 있는 정확한 티칭이라는 강사명을 쓰고 있는, 여기 보이시죠? 김대오 영어 강사입니다. 이름 굉장히 외우기 쉽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순서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1학기 기말고사 총평, 두 번째로 시험지 분석, 세 번째로 문항별 상세 분석. 문항별 상세 분석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눴어요. 듣기는 하지 않고 단어, 객관식, 서술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고 상세하게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공부 방향을 설정해서 2학기 중간고사 대비할지 그 방향성까지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번 기말고사 총평. 그쵸? 제가 1학기 중간고사 때 난이도를 중으로 보았어요. 근데 이제 중상으로 높였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에 대해서. 36문항으로 문항수도 많지 않았다. 장문의 응용 서술형 문제 하나 나오긴 했어요. 한 문제 출제되었다. 암기 서술형 문제 두 문제는 그대로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학교 프린트에서 예고한 대로 그대로 두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정확한 티칭 김대호 영어 강사는 난이도를 왜 중상으로 높였냐라는 부분입니다.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는 단어장, 단어 교재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다소 포함이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영어 범위로서 평소의 어휘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로 여러 형태의 이제 추론형 문제가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각도로 생각하면서 선호관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문제풀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쵸? 알고서도 틀리는 문제가 내신형 문제라고 봅니다. 빈칸 문제는 전부 다 변형이 되었다. 그러니까 암기할 생각 하지 마세요. 지금 비중이 어떻게 나왔다? 부교재가 가장 높았고 교과서 16점, 모의고사 13점. 그쵸? 모의고사가 사실 지문에 비해서 많이 안 나왔어요. 부교재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시험 범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공통영어 1, 능률민 사과, 부교재 빠바 구문 독해, 그쵸, 13에서 24, 짝수번 제외. 그리고 6월 고1 모의고사 이렇게 10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듣기는 요번에 25년도 6월 고1 모의고사 듣기, 그리고 능률복화 어원편 데이 16에서 데이 30까지. 시험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비중을 두었을 때 제가 이제 문제 비중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비중을 보고서 어디다가 공부의 비중을 둘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일단 듣기가 15점 대략, 복화 15점, 교과서 16점. 부교재가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빠바 구문독해에서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심을 둬서 여러분들은 내신 대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모의고사 13.2. 그쵸, 모의고사는 사실 난이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서술형 비중 8문제가 나왔는데 총 30점. 그쵸, 골고루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모의고사가 문제가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서술형은 모의고사가 많이 나왔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서술형에서 이제 학교 프린트 암기 두 문장 그대로 나왔습니다. 명지고 1학년 시험지 분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70점 문항별 유형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작은 숫자는 이제 중간고사예요. 이 파란색 큰 부분이 기말고사.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비중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듣기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단어는 동일했고 포인트가 추론 문제가 지금 9.5점에서 13.1로 그쵸? 약 4점 정도 올랐네요. 빈칸 거의 변화 없고 데이 파악 거의 변화 없고 그쵸? 내용 일치는 오히려 줄었고 어법은 비슷했습니다. 그쵸? 여기 명지고 1이죠. 명지고 2가 아니고 명지고 1 시험은 객관식 순서 삽입 문제 비중이 하나가 나왔어요. 참고로 2학년에서는 순서 삽입 문제 하나도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론 문제가 중간고사보다 배점이 더 증가했죠. 약 4점 정도. 그리고 빈칸 문제는 전부 다 변형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워크북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부교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비교하면 그쵸? 모의고사 비중이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양한 어떤 객관식 추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일단 독해 빨라야 돼요. 두 번째로 꼼꼼하고 그리고 또 정확성까지 요구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어
명지고 영어 선생님들이 원하는, 그쵸? 그 덕목, 세 가지 덕목이 빠른 독해, 꼼꼼한 독해, 그리고 정확한 독해라는 부분입니다. 명지고 1학년 시험지 분석 한번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복화 말고 추론이 지금 가장 많이 나왔죠. 복화를 제외한, 그쵸? 순서 문제 한 문제 나오고. 문항별 상세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유형 어떻게 나왔냐? 얘기했듯이 내용 추론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순서 삽입 문제 한 문제 나왔고 어법 두 문제. 그쵸? 앞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2학년에서 어법 문제 한 문제 나왔어요. 대략 2.5점. 100점에서 어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서술형 할 때 어법을 변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법 실력도 필요하긴 하지만 순수한 어법 문제 자체는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어법 문제가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학교 같은 경우는 100점에서 대략 30점 정도 차지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의 포인트는 추론이에요. 그렇죠? 빈칸 문제는 지금 전부 다 변형이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한다? 응용 독해력이 필수다라는 부분이죠. 앞으로 제가 감히 예상컨대 대입학, 순서, 어법 문제 줄어들고 내용 일치랑 추론 문제 증가로 추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감히 한번 예상합니다. 단어 선택지 어휘는 교재에 나오지 않는 단어도 있기 때문에 평소 수능 영어 어휘 수준으로 어휘를 학습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문항별 상세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문항별 상세 분석. 총 8문제 중에서 이제 총 30점. 학교 프린트서 예고했던 대로 두 문장이 그대로 출제되었죠. 10문장 중에서. 그렇죠? 틀린 친구들은 정말 반성을 해야 돼요. 10문장을 줬잖아요. 시험 문제 거기서 두 문제 나온다. 그럼 다 외워야죠. 두 번째로 요약, 빈칸 채우기 유형이 9문제 중 3문제.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모고나 부교재에 원래 지문이 주어져지고 요약문이 이제 주어져요. 그 요약문에 빈칸 뚫어놓고 그거 채우라는 거야. 그런 유형이 3분의 1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한 문제는 이제 장문의 서술형이 출제가 되었는데 본문이랑 생각보다 많이 변형되었어요. 조건에 맞춰서 영작을 하라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요 문장 암기가 아예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명지고 1학년 영어 시험 내는 영어 선생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렇죠? 여러분들의 순수 영작 실력을 판단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선생님 기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나온, 그렇죠? 기말고사 암기 문장. 여기 지금 5번이 나왔죠. 5번이랑 6번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답이 나오는 학생들은 정말 진심 반성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9점이 그냥 날아간 거잖아요. 네. 단어 문제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예문에 빈칸 뚫는 형태. 그쵸? 여기 지금 빈칸 뚫어놨죠. 그쵸?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쵸? 두 개 예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 고르기. 그쵸? 이런 형태로 나온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영영풀이도 영영풀이식으로도 나올 거고, 지금 이제 객관식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한국어도 주어졌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한국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는 말했대요.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거절했대요.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elaborate이 이제 정교하게 하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erase, 지우다. labor, 노동. 외치다. exclaim, 배제하다. 바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선택지 단어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객관식 10번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이어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다이어 별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discharge가 뭐 전역시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군대에서 퇴원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는 의무를 다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이 어떤 병원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퇴원시키는 경향이 있대요. 환자를 더 빠르게, 과거보다. 그쵸? 그 대통령은 요구했대요. 군인들에게 뭐 하도록? 그들의 의무를 다하도록 어떤 명예를 가지고. 그쵸? 찰지가 이제 책임을, 그쵸? 부과하다라는 뜻이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찰지도 사실. 뭐 돌진하다라는 뜻도 있고, 찰지가. 뭐 기소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는 비난하다. 그쵸? 크레딧은 공로를 주다. 디스크레딧이 이제 정반대고, 리크루트는 고용하다, 채용하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객관식 13번. 여기는 이제 뒤에 내용을 보고서 추론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그녀는 뭐 했대요? 그녀는
그 비판에 대해서 뭐 했대요? 무관심했대요. 선택하면서 집중하는 거, 그녀의 목표를 대신에. capable, 그쵸? 할 수 있는. 코즈, 그쵸? 인과 이런 얘기고. curious는 뭐죠? 호기심 있는. 그리고 얘는 가정에 또는 국내. 그쵸? 그러니까 답이 4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유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추론 문제 유형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나오는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모의고사 원지문과 외부 지문 내용까지 추가해서 추론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 학교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원지문이 주어져지고 외부 지문이 나오는데 이 외부 지문은 학교에서 배운 지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읽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여기 지금 외부 지문 내용입니다. 이 부교재의 원래 내용은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고 이 외부 지문은 방법이 없어요.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그렇죠? 여기가 지금 부교재 원래 지문, B가 외부 지문. 이 두 가지를 읽고서 두 글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렇죠? 여러분 다 읽어봐야 돼요. 공유될 수 있다. 기술에 있어서 이게 맞는 내용이고 거의 성취될 수 없다. 굉장히 예술은 기술의 사용에 있어서 아니에요. 여기서 기술의 사용에 있어서 성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틀렸고 그쵸? 기술은 어떤 현대 예술적 과정의 부분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B가 나온 부분은 일단 X를 쳐보세요. 그러나 답을 골라도 1번, 4번, 5번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2번, 3번에서 골라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걱정이 있대요. 어떤 기술의 사용이 영향을 줄 수 있대요. 굉장한 예술가가 되는 것에 대한. 그쵸? 근데 여기서는 굉장한 예술가에 대한 어떤 덕목라기보다도 굉장한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트가 들어가면 맞게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D번이 틀렸고 답이 그래서 AC 이렇게 골라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굉장하게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해됐나요? 객관식 1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 추론 문제. 이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쵸? 그쵸? 이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이게 부교재 지문이네요. 부교재, 빠바 구문독해, 부교재. 부교재 원문을 가지고서 꼼꼼하게 읽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다음 거를 읽고서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을 다 읽어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지문에서는 어떻게 나왔죠? 지문? 부교재 원래 지문에서는 많은 결정을 해서 내가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충동구매를 한 다음에 후회를 한다라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해석을 해볼게요. 4번만. 너무 많은 의사결정으로 기지맥진. 이 기지맥진은 후회하는 어떤 구매를 이끈대요. 근데 얘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대요. 근데 어떤 가능성? 충동구매하는. 그게 아니죠. 여기는 지금 지문 내용이 후회를 먼저 한 다음에 충동구매가 일어난다. 근데 지문을 읽었을 때 충동구매를 한 다음에 후회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선후관계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이 선후관계 가지고 내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번에 명지고 2학년에서도 나왔고 작년 중앙고 2학년에서도 이 선후관계 가지고 장난쳐서 문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죠? 선후관계가 지금 틀리기 때문에 답이 4번이 잘못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 판단을 하면서 꼼꼼하게 독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해됐나요? 객관식 25번 세 번째 추론 유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설명하는 엑스퍼트의 그 기준이 있어요. 그거의 특징이 부합되지 않는 사람 2명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이 전문가는 뭐냐면 어떻게 나왔냐면 이 지식이 조직화된대요. 그래서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구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한다. 얘가 작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전문가의 특징입니다. 그거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 그쵸? 부합하는 사람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합하는 사람. 여기 소피아는 지금 뭐예요? 전문 피아니스트인데 패턴을 인식한대요. 뮤직에서. 그리고 그 기법을 활용한대요. 적응시킨대요. 다른 어떤 작곡에서. 그쵸? 얘는 지금 잘 나왔죠? 헨리. 이 리암 한번 볼게요. 생물학 어떤 교수. 여러 해 동안 가르쳤고 넓은 범위의 토픽을 알고 있대요. 많은 어떤 학문이에요. 여기선 디서플린의 학문이에요. 그쵸? 지금 3번은 지금 유연성에 대한 내용이 안 났잖아요. 그쵸?
지금 1번 한번 가볼게요. 생물학자, 근데 걔는 굉장히 똑똑한, 그리고 여러 새로운 정보를 더 빠르게 배운대. 그러니까 여기는 학습 능력이 그냥 뛰어나다. 여기는 작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전문가의 특징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1번, 3번이라는 거죠. 그쵸? 5번 한번 볼까요? 에이미는 어떤 역사가인데, 그쵸? 틀을 만드는 역사적인 사실을 구조화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이해한대요. 주요 이벤트들이 어떻게 상호적으로 연관되는지. 그런 기존의 어떤 자기 어떤 지식 틀을 가지고서 응용하고 어떤 유연성 있게, 그쵸? 다른 학문을 배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지문에서 얘기하는 이 전문가의 특징에 부합되지 않는 것. 그 지문에 부합되지 않는 유형을 고르라라는 추론 문제 세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객관식에서 이제 제목 문제 유형에서 이 객관식 18번 문제를 이제 많이 틀렸는데, 반드시 제목 문제는 제목에 이제 특징이 있어요. 함축적이라는 거예요. 그쵸, 제목은.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키워드 중심으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전체를 포괄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많은 학생들이 지금 5번을 썼어요. 사회적인 어떤 회복, 더 강력화돼요. 어떤 의학적인 어떤 치료보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키워드가 뭐가 나야 되냐면 중독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중독에 있어서 중독적인 특징보다도 뭐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회복이 더 강하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키워드가 여기서 에딕션이라는 거예요. 에딕션은 단지 어떤 중독적인 어떤 본질의 본성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회복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키워드가 에딕션입니다. 얘가 빠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번, 5번보다는 오히려 2번이 더 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을 골라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됐나요? 주관식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 유형. 이제 장문의 서술형 문제로 응용 서술형으로 이제 하나 나왔는데, 주관식 3번. 요약문에 이제 전부 변형되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빈칸에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관식 3번은 부교재 지문인데 빈칸에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내셨냐면 보기에 단어를 전부 다 활용하래요. 그렇죠? 주어진 단어를 모두 사용해서 문맥에 맞게 얘를 완성하시오. 그러면은 지금 주관식 3번 보면 이 빨간색 부분이 여러분 답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부기재 원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기재 원문. 여기까지는 지금 똑같죠. The reason for this까지는 똑같고, 미디어의 어떤 보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테러리스트 공격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 근데 얘는 과도하게 뭐 한대요? 과장한대요. 테러리즘의 어떤 위협. 근데 이것에 대한 이유는 대리아대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미디어는 과장한대요. 테러리스트 공격을 쏘대구문 쓰라라는 거죠. 아주 많이.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한대요. 뭐라고? 더 큰 위협으로. 실제로 그런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문장 암기가 아예 통하지가 않습니다. 요약문이 지금 빈칸이 전부 변형됐어요. 생각보다 변형이 많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춰서 영작할 수밖에 없다. 평소에 영작 실력을 쌓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단순히 암기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많이 읽고 암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예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관식 5번. 1번, 5번, 6번 형태가 이제 어떻게 나는지, 얘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요약문에 이제 빈칸 채우기 유형. 그렇죠? 어떻게 나왔냐면 이 지문이 이렇게 주어져지고, 그렇죠? 요약되었죠. 요약문에 지금 빈칸을 여러분들이 채워서 쓰라라는 부분입니다. 얘가, 그쵸? 8문제 중에서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명지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강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파트, 아까 보았듯이 평소 어휘 수준을 수능 0단어 수준으로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지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은, 그쵸? 교재에 나오지 않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다이어도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한국어로 그렇기 때문에 0단어 암기하는 방법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영어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별로 효과가 없는 학습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평소 영영 풀이식으로 단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 객관식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문제 한 문제 나왔고, 그쵸? 어법 문제 2문제, 추론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쵸? 듣기 문제 제외했을 때. 그리고 부교재, 모의고사 교과서에서 부교재의 비중이 가장 컸고, 원지문에 대한 내용의 이해도는 당연하고 기본이고,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새로운 상황에 응용까지 해야 된다. 그쵸? 선후관계 파악하는 꼼꼼함도 있어야 되고, 내용일치
하나하나 일일이 다 따져보는 그런 꼼꼼함, 세심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지고 1학년 학생들이 갖춰야 할 영어, 적어도 영어 시험에 대해서 그런 덕목 3가지를 제가 굳이 꼽자면 첫 번째로 영어 독해력이에요. 두 번째로 꼼꼼함.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과 응용력이라는 거죠. 이 3가지 어떤 덕목을 가지고서 그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서술형 파트 우리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파트. 지금 3문제 정도가 요약문 형태로 나오고 있잖아요. 요약문 형태의 서술형 훈련이 필요하다. 그쵸? 그리고 지금 중요한 문장이 출제가 되었는데 전부 다 변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암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서술형 공부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처음부터 100% 완전한 정답을 쓰기보다는 일단은 여러분 시행착오를 좀 겪어봐야 돼요. 좀 틀려도 좀 써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서 영작을 조금씩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명지고 1학년 영어 시험이 추구하는 바, 첫 번째로 일단 빨라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정확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선후관계까지 따져보는 그런 꼼꼼함. 그쵸? 그리고 외부 지문 응용력, 추론 능력까지 뭐 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후관계까지 따져보는 이런 꼼꼼함, 이런 능력이 여러분 학교에 필요한 덕목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확한 티칭 김대호 영어 강사입니다. 이 강의를 토대로서 여러분들이 그쵸? 공부해왔던 어떤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2학기 중간고사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얻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